그래서 오늘 무료 강의라고 이제 해서 4주간 이제 펼쳐질 텐데요. 그 책은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몇 가지의 그 오타가 보이더라고요. 오타가 뭐죠? 영어로? 뭐죠? 오타? 타이포. 그죠? TYPO. 오타자. 오타자 생각나는 단어 있잖아요. 초심자. 타이로. TYRO잖아요. 예. 그래서 오타도 좀 정정하면서 가고요. 일단은 제가 좀 이렇게 어법 같은 경우에는 좀 큰 그림을 그리시도록 그죠? 좀 구조 틀을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세분화된 내용들이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같이 해서 좀 추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해서는요.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 있죠. 그래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단어를 외우는 원리 자체가 우리는 뭐였죠? 거기도 어휘편 잠깐 보시면은요. 제목이 그죠? chain 패키지 잉글리시죠? 패키지 vocabulary 그죠? 그래서 단어를 제가 될 수 있으면 묶음 정리를 해서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문제는요. 총 한 217문제 요 정도 준비됐는데 요게 3월 달부터 해오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문제들 있죠. 그거 위주 정리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요, 새롭게 뭔가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이제는 기존에 정리하신 것 위주로 해서 자꾸 이렇게 쳐나가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어법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도식을 좀 드릴게요. 이 책의 구성에서는 여러분들도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 단어, word라고 하는 거에서, 어디로 합니까? 구의 개념으로. 점점 커져나가죠. phrase. 그 다음에 절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죠 clause까지. 요렇게 좀 이렇게 도식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개념에서는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단어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그거의 어떤 그룹들이 각각 이제 품사로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정보는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뭐 이 정도만 적을게요. 그 중에서도 여기 완전 제일 중요한 거 누굽니까? 요거만 정리하면은 영문법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죠? 동사. 그래서 단어에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인 동사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말하다, 쓰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동사잖아요. 얘가 도대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전사가 어떻게 오고 동사의 패턴이 어떻게 되고 이걸 지금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심으로 해서 단어의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은 지금요 뭐 문장의 구성 성분에서 주어, 동사, 목적, 보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가지 품사 나오는데요. 그죠? 요건 이제 역할에 대해서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동사고 얘에 대해서 패턴 정리를 갖다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턴 정리. 예. 그래서 제가 get 하나 가지고서 예문해서 1, 2, 3, 4, 5를 만들어놨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형식들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형식들에서 선생님 단어도 이거 다 해당되는 목록들을 외워야 되나요? 물론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요런 것들은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냐면은 단어 정리할 때요 단어를 갖다 외우실 때 그거랑 패턴 정리 비슷하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 아까 수업에서 살짝 다뤘었던 건데 우리 왜 그거 있죠? 뭐죠? 설득시키다. 설득시키다 뭐 있죠? persuade. 그다음 하나 더 같은 거 convince 납득시키다. 얘 두 가지가요 완전 똑같은 동사의 구조 가지거든요. 얘는요 그냥 3형식 동사 그죠? 아니면 5형식 동사 이렇게 쓰이거든요. A라는 목적 가지고요. 그 다음 쓸 수 있는 패턴 다 얘기해볼게요. 어떻게 쓰죠? 만약에 A에게 뭐 하는 것을 설득시키다 할 때 of 플러스 B 그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to 동사 원형 또는 마지막 하나 뭐죠? 대절까지 쓰는 거. 요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됐죠? 요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우리 persuade, convince 말고도요. 걔는 자동사인데 유일하게 타동사 쓰는 경우 하나 있죠. 그때 설득시키다 의미 나오는 거. 누구죠? talk. talk는요. 어떻게 씁니까? A라는 목적 쓰고 into ing 쓸 때.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뭐뭐 하도록 설득시키다 이때. 근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talk는 뭡니까?
자동사다. 자동사라서 이 토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만약에 누구에게 얘기하다 to, 그죠? 그 다음에 누구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그 다음에 뭐뭐 누구와 함께 얘기하다 talk with 이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동사 하나 가지고서요. 토크로 쓸 수 있는 거 자동사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특이한 형태까지 가져가셔서 얘를 갖다가 떠올리면서 원래 있던 그 설득시키던 단어하고 같이 해서 패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를 갖다 정리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 전사가 어떻게 쓰이고, 뭐 투동사원형 와야 되는지, 동명사 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단어 개념에서는 동사를 잡아서 그 어떤 그 개별적인 패턴, 그 다음 구로 가죠. 구가 뭡니까?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의미 단위 가지면서 요것도 명사 구, 형용사 구, 그 다음 또 뭐 있죠? 부사구.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정리할까요? 준동사 정리하시면 돼요. 준동사. 준동사가 뭐죠? 원래 동사였는데 형용사, 명사, 부사 쓰려고 뭐 있습니까? 투부정사, 투동사원형 있죠? 적을까요? 투부정사. 그 다음 또 뭐? 동명사. 그 다음에 현분, 현재분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이거죠. 이렇게 네 가지. 그러면 이거를요, 그걸 갖다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투부정사는 뭐로 씁니까? 명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쓰이죠. 그 다음 동명사는 뭡니까? 명사밖에 안 되죠. 현재분사, 과거분사 한꺼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둘은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디냐면은 페이지 있죠. 옵쪽 보십시오. 옵쪽.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셔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요렇게. 됐죠?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고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는요, 거기 또 표를 조그맣게 그렸는데, 거기 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품사로 쓰일 때 하고 시제로 쓰일 때. 품사로 쓸 때는 형용사 또는 부사인데, 그럼 둘의 차이는 뭐다? 현재분사는 능동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과거분사는 수동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뭐뭐 하는 일지, 뭐뭐 되어진일지, 뭐 이런 차이고요. 그 다음에 시제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분사, 과거분사 시제로 또 쓸 수 있거든요. 비동사 다음에 ing 쓰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현재분사를 이용해서 진행시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완료시제는 뭡니까? have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도 완료시제 만든 거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요. 나름대로 거기 넘겨보시면은 그 twilight, 그죠? 고 소설에 나왔던 그건 거 가지고서 예문을 쫙쫙 만들어서 연결됐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좀 개괄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요. 거기서 오타 하나 났는데요. 13쪽. 나름대로 좀 자세하게 이제 분사의 개념을 좀 적어드렸고요. 거기 밑에 보면은 분사라고 하는 것이 품사로 쓰는 거 이제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분사, 과거분사 있잖아요. 현재분사가 진행시제를 쓰는 예들을 쭉 언급해놨습니다. 근데 과거분사가 이게 지금 과거 시제가 아니고 골칠게요. 완료 시제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과거분사 있는 파트에다가 여기 이제 과거 시제 돼 있는데요. 요 과거 시제를 갖다가 완료 시제로 바꿔주십시오. 네. 그쵸? 과거는 아니잖아요.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had 플러스 pp 쓰는 거. 그래서 요 구의 개념에서는 준동사 네 가지 정리하는 거.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도식을 이용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갖다가 뭐 문장의 그 구성 성분 해서 뭐 품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요렇게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죠. 절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의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 문장이 절인데 그럼 왜 문장 하면 되지 왜 절이라고 얘기할까요? Do you know what is difference between a clause and sentence? 그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문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서 나타내는 건데 그러한 어떤 주어 동사 문장 속에 또 그 어떤 그 주어 동사라는 게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끼워서 막 들어가는 거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데 요 절에도 또 세 가지가 나오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은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명사의 문장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나는 말했다. 뭐 할까요? 뭘 말할까요?
그가 뭐 하는 거? 그가 밥을 먹었다고 나는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말했다라는 그 말했다 said 이런 거 쓸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가 밥을 먹었다는 것을 그랬잖아요. 밥을 먹었다는 문장이 그가 말했다라는 그 동사에 대한 목적어 또 끼어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명사의 문장이면서 전체 문장 따지고 보면은 주어 동사 나는 말했다 무엇을 을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문장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갖다가 절의 개념이고요. 일단 명사의 문장을 명사절이라 그러고요. 형용사의 문장을 형용사절이라 그러고요. 부사의 문장을 부사절이라 그러는데 형용사절은 뭐 있을까요? 여기 정리할 거 두 가지. 형용사의 문장. 형용사 문장의 형용사의 역할이 뭡니까? 누굴 꾸며줍니까? 명사 꾸며주자 혁명. 그러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인데 걔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렇게 형용사절이라는 말로 안 하고 딱딱 떼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절인 것은 관계대명사절, 그다음 관계부사절. 이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부사절은 뭐 있죠? 시간, 조건, 이유, 양보에 대해서 부사절은 말 그대로요. 추가적인 정보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사절을 턱 가려보면 완벽한 문장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추가적인 정보 주는 거. 그래서 요런 거의 설명도 어디 있냐면은 쭉 넘어가시면 20쪽.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 속에서 또 문장이 들어가는 거라서 접속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요. 등위 접속사가 있고 종속 접속사가 있잖아요. 종속 접속사가 말 그대로 뭐냐면은 어떤 기존에 있던 주인되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그죠? 주인되는 문장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두 가지. 명사절을 이끄는 게 있고 부사절을 이끄는 게 있는데요. 명사절 이끄는 거 이 네 가지의 성분을 갖다가 분석하면 끝입니다. 네 가지. 근데 주의할 건 뭐죠? if와 whether절의 차이 같은 거. 이런 거나 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절은요. 추가적인 정보 주는 시간, 조건, 이유, 양보에 해당되는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나오는 거고 그게 추가적인 정보 주는 거다. 그거에서 각가지 케이스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하셔야 되냐면은 여기 조건에 해당되는 거에서 가정법, 그죠? 가정절에 대해서 정리하시 if절이죠, if절. 시제를 갖다 중심으로 하는 요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복합 관계절. 이 복합관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왜 에벌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복합관계 대명사절이 있고 복합관계 부사절이 있거든요. 복합관계 부사절은 무조건 부사절이지만은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명사절로도 쓰이고 부사절로 쓰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구분법도 말씀드릴게요. 가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가려보면. 그래서 요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빠졌는데 뭐냐면은 여기 부사절 중에서 as를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as 보는 순간 뭐가 많이 떠오르죠? 그죠? 예. as라고 하는 것은 전사로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죠? as가 전사면 자격의 뜻이거든요. 뭐뭐로서. 그죠? as 다음 명사 써서 뭐 as a teacher I always prepare for the best classes. 그죠? 선생님으로서 나는 최고의 수업을 갖다가 준비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때는 as 다음에는 명사 쓰기 때문에 저게 전치사고요. 근데 as가 접속사 쓸 때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죠. as 다음에 주어 동사 쓰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할 때 그 다음 뭐 그 함에 따라서 이건 다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정리할 거는 양보의 as. 그죠? 예, 양보의 as. 그래서 초창기부터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양보의 as 하면 팍 떠오르시죠? 어순이 조금 특이했잖아요. 어떻게 있었죠? 보어, as, 주어, 동사. 그리고 요때 as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do까지도요. 요거죠. 요렇게 쓰면요, 보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보호가? 형용사 아니면? 명사잖아요. 근데 명사 쓰실 때 무관사로 와야 된다는 거. 관사는 뭡니까? 어나, 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래서 예문 그냥 제가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문제는 어렵지만요. 그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걸 갖다 일반적으로 although라든지 do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Although the question is hard, difficult 이 정도 될 거잖아요. 저걸 갖다가 as를 이용해서 조금 특이하게 쓴다면 어떻게 쓰죠? difficult 또는 hard as the question is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어려울지라도 나왔죠. 그는 모든 걸 풀 수 있습니다. 주절이 he can solve all the questions. 그죠? 예문 하나 적어드릴게요. 대문자 써야죠.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형용사 보호로 쓰는, 그죠? difficult고, 시험에서 혹시나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as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as. 요때 괜찮습니다. 그럼 마치 저게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나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예를 없다가 치고요. 그냥 요 동사도 이렇게 이형식 동사가 돼야 됩니다. 요때 주어가 보어일지라도. 그래서 주어가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형용사 보호 쓴 거. 오순, 요때 s 대신에 도우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에다가, 그러면 이제 명사 보호로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는 아이지만요,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child 쓸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씁니까? 안 된다고요. 더 씁니까? 안 된다. 관사 없이, child as he is. He knows everything.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요 단어 구절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도식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책을요 구성하는 것도 어법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어에 대한 개념에서는요 뭐 다른 품사들도 품사들이지만은 동사 잡으시고요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패턴 정리하시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득시키다는 그게 끝입니다. persuade 그 다음에 convince 그거에 대해서 패턴 정리 나오는 거 하고 거기다 특이한 형태가 talk까지 나오는 거. talk가 일반적으로 자동사 쓰이는 거지만은 타동사 쓸 때 설득시켜 뜻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패턴이 어떻게 하고요. talk 다음에 목적어인 a 쓰고 into ing 쓰는 거. 그거고요. 그래서 동사 패턴 물론 저거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with를 갖다 끼워 넣는 게 뭐 있습니까? provide A with B 있죠. acquaint A with B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acquaint A with B는 두 가지 의미가 뭐죠? acquaint A with B, ACQUAINT. A에게 B를 갖다가 알도록 하다, 숙지시키다 뜻가요. 그 다음에 A에게 B를 갖다가 익숙하게 하다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요. be acquainted with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요. 누가 뭐만 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이렇게도 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단어의 개념에서는 각가지 단어가 1형식부터 5형식 그 안에서만 다 묶이거든요. 그런 어떤 패턴 정리하시는 거 하고 그 다음 구의 개념 가면서 준동사 정리하시는 거. 그죠? 그 중에서도 분사는 여러분 확실히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분사에서 자꾸 틀려지거든요. 왜? 자꾸 이게 수식하는 거니까는 걔네들을 과감하게 빼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쳐내가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절의 개념에서는 똑같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의 문장, 부사의 문장, 형사의 문장 정리하시면서 형용사절에 해당됐던 관계사절과 그 다음에 부사절에 해당됐던 시간, 조건, 이유, 양보에 해당되는 그런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는 거랑 가정법 정리하시고요. 복합관계절까지요. 근데 복합관계절은 살짝 박쥐 같은 거라서요. 어디에 걸립니까? 명사절로도 쓰이고 그다음 부사절로 쓰잖아요. 요 도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분화 정보를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부사절 중에서 as에 대한 어순 요거까지. 요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 사항들이 쭉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그래도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분사 파트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1000페이지 딱 보시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개념에서 거기 뭐 목적어 있다 없다, 보호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도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문 좀 쫙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죠. 요것도 그 중에서도 help 있죠. help 좀 표시할까요? help 쓰일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이게
help 목적어 동사원형, help 목적어 투동사원형, help 목적어 with 도움의 내용, 목적 없다면 help 동사원형, help 투동사는 다 가능하고요. 특이한 의미가 뭐만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뭐만 한다라는 뜻인데요. 자칫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반드시 뭐만 할 수밖에 없다. 뭐만 해야만 한다 할 때 have no choice but 동사원형 아닙니다. but to 동사원형이라는 거 요런 것도 자칫 실수하기 쉬우시니까는요. 요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원형일 때는 목적어와 동사원형 그 관계가 서로 능동관계지만은 수동일 때는 PP 쓰는 게 그 밑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 넘기시면은 감각동사와 지각동사 하면서 나오죠. 감각동사는 5가지밖에 없습니다. look, sound, taste, smell, feel. 그죠? 이렇게 리듬감 있게 타주시면은 뒤에 형용사 보호 취해서 형용사하게 보이다, 형용사 맛이 난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taste 있죠. 테이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목적어를 쓰게 되면은 그때는요, 맛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 정보가 어떤 혀가 있고 입이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생명체가 주어가 되어야 되고 목적어 정보가 음식 이름이 되면 그거는 삼형식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정보가 음식 이름이고 그 음식이 어떤 맛이 난다 해서 형용사 보호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사가 다 자동사만 타동사만 쓰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대부분 이렇게 2가지로 가시는 거고 그때 동사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주어의 정보하고 목적의 정보 또는 보호의 정보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테이스트는 뭐뭐한 맛이 난다라는 것과 무엇을 맛보다. 근데 뭐뭐한 맛이 나다라는 의미로 쓸 때 이렇게 형용사 보호로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각동사 패턴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실 때 뭐 감각동사, 지각동사. 감각이나 지각이 똑같이 감각 얘기죠. 근데 왜 이름이 달리 있었냐면요. 문법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이죠. 앞에 나오죠. 지읒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그 다음에 기억은, 지읒은 뒤에 나오니까는 조금 뒤에 나오는 형태. 그래서 목적어가 있고 없고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목적어까지는 없어도 괜찮은데 감각동사 쓸 때요. 보호는 필요하다는 거죠. 주어 정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래서 주어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게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뭐, 보호인데 막 부사 나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보호는 명사를 갖다가 꾸며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동사 얘기는 요쯤으로 하고요. 그죠? 5쪽에 보이는 이제 준동사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요도식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원래 동사였는데 이걸 갖다가 형용사, 명사, 부사 활용하는 거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먹다를 갖다가 명사로 활용하세요. 먹음, 먹기 이렇게 우리 어미 활용했죠. 그 다음에 우리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명사 꾸며주잖아요. 나는 먹을 음식을 많이 가진다. 어떻게 했죠? 음식이라는 걸 갖다가 먹을이라는 걸로 꾸몄잖아요. 우리말에서는요. 어미를 활용해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바꾼 거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아예 모양 자체를 이렇게 바꾼다고요. 원래 있던 동사에다가 투동사 붙이고 ing 붙이고 그다음 뭐 ed 형태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만든 게 바로 준동사라는 개념이고요. 그것이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러면은 투동사원형도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쓰이고요. 그다음에 동명사도 명사 쓰이면은 그러면 동명사의 명사라는 것과 그다음에 투동사원형의 명사는 뭔 차이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투동사원형하고 동명사의 명사끼리 어떤 비교 그게 있는 밑에 있는 거잖아요. 주어하고 원래 명사는 어느 자리에 쓰는 거잖아요. 어느 자리에 씁니까? 주목보호 다 쓰는 거죠. 주목보호. 그랬을 때 주어 자리하고 목적 자리하고 보호 자리 봤을 때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놓는 투동사원형인가 동명사 구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쉬워 할 때요. 뭐 to eat is very easy 이렇게 쓰거나 eating is very easy 쓰거나 관계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목적어일 때 차이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죠? 투동사원형만 목적 취하는 거, 동명사 목적 취하는 거 실컷 배웠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보시면은 어디냐면요. 조금 여러분들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조금 왔다 갔다 할게요. 10쪽 볼게요. 저는 표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교한다고 나타냈지만은 여기서 또 표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선생님 이거 말고 더 있었는데요. 그거는요. 만약에 여기에서 벗어난 거 있잖아요. 단어로 외우시죠. 단어로. 단어 넘어가가지고요. 생긴 모양 비슷한 거 반대말 할 때 제가 제시했던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시고요. 여기 있는 걸 기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 오타난 게 뭐 있냐면은 플랜 밑에 except 돼 있죠. expect로 고쳐주십시오.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expect로 고쳐주십시오. expect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떠올려야 되냐면은, 그러면 expect라고 하는 거 어떻게 쓰죠? expect.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expect 딱 꽂혔어. expect 쓸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보자. 물론 무엇을 기대하다 해가지고요. 명사 하나 쓰는 뭐 타동사로 쓸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만약에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할 때 어떻게 쓴다고요? expect 투동사에 쓰죠. 그거 말고도 또 쓸 수 있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쓸 수 있죠. 그때 어떻게 쓰죠? expect 목적어 투동사에 쓰잖아요. 그럼 expect 쓸 수 있는 것들이 expect 투동사를 쓰거나 expect 목적어 투동사를 쓰거나 그때는 목적어 투동사 원형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투동사 원형만 목적치 하는 것들 거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choose. 이런 것들 쉬운 것들. CHOOSE도요. 투동사 원형만을 목적치 하는 거에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 정도가 기본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법에서는요. 가볍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당되는 동사들 막 됐다 외워가지고요. 이것도 저것도 정리 안 되면 안 되고요. 가볍게 외우시고 나머지 추가적인 단어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단어로 외우시라고요. 단어로 외우실 때 예문하고 패턴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게 이 문법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볍게 해서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돌리고 특이한 형태 나오면 거기서 묶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명사만을 목적치 하는 것들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메가프스가 있죠. 메가프스 그죠? 그 mind, am 그죠? enjoy, e 그죠? give up 그죠? 포기하다 그 다음에 a avoid, postpone, put off 뭐 연기하다, delay, suggest 중요한 건 suggest입니다. suggest를 갖다가 뭐 제한하다 그래가지고요. 뭐뭐 할 것을 제한하다 하는 개념으로 투동사 원형을 갖다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suggest는 동명사만을 목적치 합니다. 거기다가 suggest는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suggest. 그래서 오늘 이제 무료 특강이고 그러니까는요. 물론 정리되신 분도 계시지만 정리되신 분은 한번 복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라오십시오. 네. 사실 suggest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독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그러면 suggest를 놓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suggest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얘를요. 뭐 5형식으로도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잘 안 나오고요. 딱 3형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3형식 쓸 때 목적을 써야 되는데 물론 무엇을 그죠? 제한하다 이렇게 쓸 때는 괜찮지만요. 만약에 어떤 동사의 표현을 갖다가 뭐뭐 하는 것을 제한하다 이렇게 쓸 때 아니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제한하다 할 때 두 가지 형태 가능하거든요. 요때 이제 동명사만을 목적치 하는 거 그죠? 요거 그다음 또 하나 뭡니까? 대절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근데 대절 쓸 때도 또 두 가지로 가죠. 대절 쓴다는 얘기는요. 여기다 이제 대스 이렇게 쓰고 그다음 뭡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쓸 거라는 얘기잖아요. 주어, 동사. 근데 하나는 특이하게 써야 되죠. 뭐냐면은 요때 요 동사는요. should 플러스 동사원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뭐죠? 요때 동사는요. CJ치의 관점. CJ치가 뭐게요? CJ치. 뭐 대절과 같은 이러한 종속 접수사절을 올 때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대절을 갖다가 과거나 과거 완료를 쓴다. 이게 왜 CJ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그 주절의 동사가 현재 시에 쓰면은 대절 어떻게 써야 되죠? 현재나 미래에 써야 됩니까? 주절이요. 현재 시제면요. 대절은요. 다 쓸 수 있습니다. 그건 CJ치가 아니죠.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경우에 대절을 과거나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 CJ치고요. CJ치의 예외 그러면서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절이 과거일 때 대절을 과거나 과거 완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것 뭐 있죠? 대절의 내용이 뭡니까? 과학적 사실 그 다음에 불변의 진리 그건 늘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일상의 반복된 습관 뭡니까?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그거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어제도 그랬던 것이 일상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현재형 쓰는 거거든요. 그건 CJ치하의 예외에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 더 붙이는 거는 이거죠. 예를 들면은 Jane knew that Korea were 코리안 할게요. were had broken out in 1950.
그래서 내가 배운 바로는 이렇게 동사를 갖다 이렇게 과거로 썼을 때는 대절에 있는 내용이 더 과거일 때는 이렇게 헤드 PP를 쓰더라. 그러니까는 제인은 안 것보다도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 문장은 지금 틀린 거잖아요. 요게 또 CJ치의 예외된 사항이죠. 뭡니까? 역사적 사실 있죠? 역사적 사실은 뭡니까? 그냥 반드시 단순한 과거입니다. 단순 과거 시제. 과거 시제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그냥 브로크 쓰셔야 돼요. 브로크. 이게 바로 CJ치 예외. 그럼 뭐냐면은 무조건 현재형만 써야 되는 거는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 반복적 습관. 그거는 아무리 대절이 과거 시제라 하더라도요. 주절이 과거 시제라 하더라도 대절을 반드시 현재형만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시제를 보면은요. 주절보다도 대절이 더 앞선 시제에서는 헤드 PP를 쓰는 것이 맞으나 무조건 단순한 과거 시제만 쓰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요게 이제 시제치거든요. 안 복잡하죠? 예, 그것만 딱 외우시면 됩니다. 안 복잡하거든요. 그건데, 여기서 CJ치의 관점이라고 해서 여기에 과거면은 거기에 맞게끔 과거나 과거를 써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쓴다는 것은요, 이 서제스트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서제스트 정리하면 의미가 이렇습니다. 제안하다 뜻하고요. 두 번째가 시사하다. 나타내다. 그러면은, 만약에 서제스트가 제안하다 뜻일 때는요. 대절, 다시 말해서 제안하다의 목적어 절을 갖다 요렇게 써줘야 합니다. 근데 시사하다, 나타나다 뜻일 때는요. CJ치의 관점으로 요렇게 써줘야 된다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알죠? 뭡니까? 요거는 가정법에 뒤에 나오거든요. 뭐죠? 주장, 요구, 제안, 명령, 추천의 의미를 가지는 제안 들어앉았네요. 그런 의미가 주어 다음에 동사로 나올 때 요 동사의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주어의 의지가 제안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스 갖다가 주어 쓰고 동사 쓸 때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나 should를 생략한 동사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suggest라는 것이 제안하다 쓰실 때는 대절을 저렇게 이제 should를 써줘야 되겠지만은요. 제안하다 뜻이 아니고 시사하다, 나타나다 할 때는 CJ치의 관점 써야 되는데 요때도 팁이 있죠. 이렇게 시사하다, 나타내다 할 때는 사실 서제스트의 주어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였죠? 주로? 이때 2번의 뜻일 때 2번. 예, 이때 주어는 주로 study, 리서치 뜻입니다. 뭐죠?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대절 주어가 아니고요. 서제스트 앞에 있는 주어가 그 실험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이런 의미가 나올 때. 그래서 제가 요거 드리는 말씀은 서제스트가 지금요 동명사 많은 목적 취하면서 대절의 형태까지도 말씀드리면서 그걸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투동사원형 동명사 다 같이 쓰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연애동사라고 한번 언급했죠. 좋아하기 시작하고 like, start, 사랑하기 시작하고 love, begin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가 continue 되다가 그만 싫어지고 hate까지. 근데요 여러분 dislike 있죠. 같은 싫어하다잖아요. dislike는 동명사 많은 목적 취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명사 많은 목적 취한 동사에다가 stop 밑에다가 dislike 써주십시오. D-I-S-L-I-K-E.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의미 변화가 있는 것에서는 투동사원 쓸 때하고 동명사 쓸 때 달라지는 거 거기 있는 제가 이제 예문을 통해서 좀 다 드렸습니다. 되셨죠? 해서 뭐 동명사의 관용적인 표현까지 해서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지금요 우리 10월이잖아요. 10월.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을 앞두신 분들은 이제 10월, 11월 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정리를 지금 빨리 확확 돌려야 됩니다. 돌렸을 때 요 도식에 의해서 움직여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존에 나는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시잖아요. 푸시면서 내가 돌려야 될 때는요. 해당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죠? 정교하게 거기 이제 오답 정리를 하면서 거기 여러분 보시는 그죠? 문법책 있죠. 거기다가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다 표시를 해가지고 거기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이 큰 그림에서 이렇게 딱딱 땡겨오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 정리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문제는 지금 4주 동안 펼쳐지는 거에 이거 지금 다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주로 가는 거는 어디로 가냐면요. 구조 파악 있죠. 그게 한 15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에서 반반해서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서 해서 그건 좀 끝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문제를 갖다가 한 뭐 몇십 개 정도를 빡빡빡 풀어볼게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앞에 있는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돌아가서 좀 확인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볍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래서 문법편은 이제 그 정도로 보시고요. 문법편 조금 넘기시면은 그 단어 보이시죠? 단어. 38쪽인가요? 단어에서요, 지금요,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적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짝 보신 적 있죠? 본 수업 시간에. 그래서 38쪽에 있는 고도식, 뭐 이걸 안 돼 있으신 분은 바로 오늘 내로 다 외워주십시오. 디보트부터 시작하는 그 부분 하고요. 디보트, 컨트리뷰트, 데디케이트, 도네이트까지 해서 거기에서 끝에 있는 컨트리뷰트, 도네이트를 빼서 자동사로 쓰는 것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vulnerable, susceptible 중심으로 한, 그죠? 뭐뭐 하기 쉽다라는 그 표현까지도 보시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셔서 40쪽. 사실 요것도 말씀드렸죠? live라는 동사 있죠? live라는 동사. 요거는 사실 타동사 쓸 때는 명사, 목적어 정보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래서 타동사 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죠? 타동사 쓰는 거는? 삶이라는 목적어 있을 때. 삶을 살다. 요때 타동사 씁니다. 그거 아니고서야 live는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살다 그러면은 live in 쓰고요. 누구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다 뭐 쓰죠? live up to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기대어 살다 기생하다는 뭐 쓰죠? live off 쓰고요. 뭐뭐로 연명하다 할 때는 live on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다자동 쓰는 거고 그러면서 살다 거주하다의 타동사 누구라고요? 거기 옆에 보이시는 inhabit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옆에 live in처럼요. 어디에 살다 거주하다가 live in, dwell in, reside in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dwell에 대해서는 dwell in은 살다 거주하다지만은 dwell on은 곰곰이 생각하다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는 것이 ponderable, mulable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어편들이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단어라든지 46쪽 펼쳐지면 이 어펙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 이미 다 생각해 보시고요. 46쪽에. 영향 미치다에 해당되는 그 패턴들 있죠. 명사를 써서 영향이라는 거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패턴들.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 더 넘어가면 48쪽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phrasal verb를 갖다가 만약에 시험에 출제되면요. 요게 기본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 안에서 굉장히 출제 비중들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요 안에서만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그 phrasal verb를 갖다가 따로 정리해야 되나요? 하지만요. 이걸 먼저 다 외우시고 만약에 그게 다른 게 보인다면 그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phrasal verb는 요 안에만 다 정리하라. 요거 안에서. 그래서 지금요, 예문 적고 그거에 대한 의미들 있죠. 그래서 그거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거기다가 55쪽 볼까요? 오늘 했던 게 살짝 생각나서. 55쪽에 64번 볼게요. play up to가 있네. play up to. 됐죠? 그래서 보니까 Jenny always plays up to her father when she wants money. 그죠? 그래서 아첨하다, 아부하다, play up to 쓴다는 거. 오늘 뭐 보셨습니까? 거기 적어놨죠? curry favor, read 있고요. phone over 있는데 phone은 주로 on 씁니다. on. 그죠? over도 괜찮지만 on 또는 upon, 오늘 보셨잖아요. 그다음 flatter 정리했죠. 거기다가 두 가지만 더 적자면은요. 이것만 좀 적을게요. ingratiate. 그 다음에 adulate 이런 거. 그 다음에 blendish. 오늘 요 단어 봤잖아요. 그죠? blendish도요. 누가 뭐뭐 하는 것을 갖다가 깨어내다 할 때는 blendish a into ing 패턴 쓰신다는 거. 네. 거기다 적어 놓으십시오. 네. a into ing. 요 패턴. 근데 blendish에서는 또 하나 정리할 게 뭐죠? 참고 단어.
brandish. brandish. 얘는 뭐죠? 휘두르다. 휘두르다. 같은 거 뭐죠? wield. 이렇게. 그래서 phrasal verb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여기 있는 것만 해라. 그죠? 그래도 불안한데요. 그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죠? 그래서 요 안에만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딴 거 봤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해서 비슷한 의미들은 단어로 묶으십시오. 단어로. 예. 그래서 여기서 play up to 하나 더 추가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녀의 아버지에게 알랑거립니다. 뭐 이런 거죠. 해서 이렇게 정리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 idioms, 그죠? idioms는 나름대로 쉬운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그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덜 보실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위주로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idioms, 그 다음에 사실 요즘에 그 성균관대라든지 이런 데 문제 보면요. 거의가 다 콜로케이션이거든요. 콜로케이션 아시죠?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목적어라는 그 명사 있죠. 거기에 어울리는 동사가 딱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형용사도 딱딱딱딱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보시는 건데요. 그 콜로케이션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 지금 수업 진행하면서도 콜로케이션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좀 보충 자료로 혹시나 본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은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69쪽 나가고요. 일단은 문법의 설명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정리를 할 때 이게 지금 제일 안 되는 거 부분이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거 갖다 큰 도식에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시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우리가 편입해서 좀 이렇게 출제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요거에서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을 갖다 제 나름대로 선정해서 그건 부분적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분사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분사.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복합관계사 이런 것들 좀 놓치기 쉬우니까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좀 주시면은 제가 또 면밀하게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69쪽부터 볼게요. 69쪽. 구조 파악입니다. 구조 파악은 딴 게 아니고요. 문법적인 것도 좀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거 보는 거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은 삽입구는 없는 셈치기. 그죠? 기억나시죠? 삽입구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없는 셈치기입니까? 뭐길래? 삽입구가 뭐길래? 부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요 독해도 그렇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장을 보시면서 자꾸 이렇게 턱턱 막혀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기본 핵심 뭐냐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가지고서 배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꾸 부사가 막 끼어든다는 거거든요. 부사라는 놈은요 굉장히 이게 자유부인이에요. 이름이 부사잖아요. 자유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문장의 맨 앞에도 붙을 수 있고 중간에 붙고 끝에 붙고 이거거든요. 근데 앞에 붙어 있거나 뒤에 붙어 있는 거는 그냥 쳐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중간에 툭 끼어들어가지고 마치 뭡니까? 이거 갖다가 막 명사로 혼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감하게 갈로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요. Cross out the answer choice that you know. 그 다음에 it is가 맞는지 is가 맞는지 이거 보는 거거든요. 누가 삽입구입니까? you know라는 거. 차라리 이 you know가 붙었다면 뭡니까? 딱 보이죠? 뭘까요? 앞에 있는 choice 꾸며주잖아요. 얘가 바로 뭐죠? is. 주격 강대명사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어디 보시냐면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그죠? 죄송하지만 우리 봐야 되는데 23쪽 볼게요. 관계대명사 와버렸네요. 관계대명사는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서 정리합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다. 그래서 형용사절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계대명사절에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아마 그 두 가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쯤 좀 공부하셨으면. 목적으로 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죠?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실 것이 이 구의 개념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되면은 무조건 나온 형태가 거의가 뭡니까? 현재 분사, 과거 분사거든요. 걔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빼도 괜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거. 한정적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 그래서 거기 옆에 있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후지 수식과 연결해서 그 부분 이제 줄거 주시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밑에 두 가지.
그 밑에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묶어주십시오. 맨 끝에.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이제 생각되는 건데 그 밑에 두 가지 이렇게 묶어주시라고요. 주격 보호 관계대명사와 삽입절이 포함된 주격 관계대명사 있죠. 23쪽에. 요거.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보셨잖아요. 삽입구는 엄셈치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보니까 삽입구가 포함되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은 He has a book which I think is very useful to her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I think가 삽입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which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삽입구는 없는 셈치기 나오면서 그런 전사에 대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본 그 형태에서 그죠? 그 형태에서도 마찬가지 그 앞에 있는 that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23쪽하고 25쪽 23쪽 맞죠? 23쪽 맞죠? 23쪽에 있는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에서 추가적인 거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제가 구조 파악하면서 하려고 했던 69쪽 요거랑 같이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것도 어떻습니까? The answer choice가 바로 명사인 선행사고요. 데이스 딱 보니까는 윤호가 빠져버리면 주격 관계대명사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삽입구가 포함되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요때 that도 생략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문법 문제에서 이게 나오기보다는 문법 문제라면 오히려 이제 함정으로 그냥 줄거 놓을 정도고요. 이런 것도 독해에서 활용된다고요. 그래서 독해에서 문장 구조 분석하실 때 만약에 혹시나 거기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I know the girl, they think is beautiful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I know the girl. They think is beautiful. 이때 they think가 삽입구잖아요.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그 소녀를 나는 알고 있다. 이 문장이거든요. 그때 I know the girl who they think is beautiful. 이게 맞지만은 거기서 who를 생각해가지고 I know the girl they think is beautiful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구나.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안 되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한꺼번에 생략되지. 그건 왜 그러냐? 삽입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정리하면서 삽입구는 없는 셈 치기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I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 acquaintance가 뭐죠? 아는 사이, 면식인 뜻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요 뉴스 인터뷰를 봤습니다. 아는 사람에 관련된 그 인터뷰거든요. 이거 여기에서 with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아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아는 사람과의 인터뷰거든요. 아는 사람과의 인터뷰 이거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거라고요? 보니까 I was certain 있죠. 요걸 갖다 갈로 넣는 삽입구죠. 그럼 뭡니까? who 돼야 되죠. 거기다가 또 이 who는 생략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삽입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acquaintance가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왜 우리 정리했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의미가 두 가지. A에게 B를 알도록 하다. 그 다음 뭡니까? A에게 B를 익숙하게 하다. 요렇게 두 가지 정리해 주십니다. acquaint, 그죠? acquaint. 요거에 대한 명사 형태가 acquaintance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좀 걸려들까요? A에게 B를 알도록 하다. 같은 거. 같은 거. 동사 정리하는 거면 동사 패턴. 뭐 있죠? inform A of B. 그 다음에 notify A of B. 그 다음에 apprise A of B. apprise에서는 뭘 떠오르시면 됩니까? appraise. 얘는 뭐죠? 평가하다. 요거에 대한 명사 형태 appraisal. 명사 형태가 특이했잖아요. 평가. 이렇게. 그래서 acquaintance는 아는 사람, 아는 사이 이런 뜻인데 acquaintance에 대한 동사 형태가 acquaint였거든요. 얘는 삼형식 동사고요. acquaint A with B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의미는 A에게 B를 알도록 하다 뜻인 거나 아니면 A에게 B를 익숙하게 하다.
그러면서 acquaint A with B와 같은 표현으로서 A에게 B를 알도록 하다가 inform A of B, notify A of B, apprise A of B. apprise 말고 appraise는 평가하다, appraiser. 그죠? 명사 형태가. 그죠? 해서 그거였고, 지금까지 했는 걸 조금 정리하면은, 우리 지금요, 전체적인 좀 개괄 드렸습니다. 문법적인 거. 그래서 단어, 구, 절 이렇게 정리해라. 그러면서 구와 절은요. 딴 거 없습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와, 그죠? 그다음에 절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갈 것은 복합관계절, 그다음에 가정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절 요거에다가 그다음에 as의 특이한 형태. 그죠?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거. 보어 as 주어 동사. 보어 도우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 주어가 보어일지라도 쓰면서 그거 나타내는 거. 그래서 개괄을 그렇게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해요라고 하는 것들은 저한테 좀 주시면은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면서 그죠? 준동사 살짝 살펴보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했냐면 뭐냐면 구조 파악이죠. 그거 삽입구는 없는 셈치기. 지금 기껏해야 지금 삽입구가요. 마치 주절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삽입구로 들어왔지만은 삽입구는요. 뭐 부사구, 부사절 다 삽입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의 요소가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그걸 없는 셈치고 갈로를 딱 넣고 파악해라. 요거였거든요. 그거 하면서 그 중에서도 삽입구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대명사절을 봤고 그 관계대명사절이 무슨 관계대명사절이었죠?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삽입구가 포함되어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23페이지에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본형 두 개에다가 나머지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거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금 구조 파악 1번까지 했는 셈 치고요. 2번하고는 조금 더 해서 오늘은 사실상 구조 파악 조금 더 하고 문제 좀 풀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질문 있으면 또 찾아오시고요.